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11일입니다. 제가 한 3일 정도, 3일 정도 영상을 업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사 일정 때문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신경 쓸 틈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코인 가격을 보니까 저도 아주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전체적인 코인 시장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2조 달러, 그 다음에 비트코인 점유율 38.6%, 이더리움 점유율 18% 나타내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고, 그냥 일주일 차트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다 우하향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42K, 어제 제가 보기로 39K까지 빠진 걸로 확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고, 이더리움이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현재 파이코인도 21% 일주일 동안 빠졌고, 24시간 기준으로 여기 20% 정도 빠졌고, 24시간 기준으로 5% 정도 이 빠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굉장히 속상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이코인에 특히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공포가 있지 않을까. 뭐 파이코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빠지면은 전체적인 다른 코인들도 다 빠지는데, 유독 또 이상하게 많이 빠지는 코인들이 있죠.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 코인을 매수를 했습니다. 파일코인, 솔라나, 그 다음에 디센트럴랜드를 매수를 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도 매수를 하고 있고, 파일코인, 솔라나 이렇게 개수를 늘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업은 4주 동안 4억 6,500만 달러, 즉 5,5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하고, 지난주에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에 사실 이 FOMC 이제 회의록에서 뭐 금리 인상과 이런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서 2,500억 이 또 매도를 했습니다. 누가? 기업이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억 700만 달러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이제 이더리움이 많이 빠졌어요. 지난주에 3,900만 달러가 빠졌다. 5주 동안 2억 달러 정도가 이더리움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인시어스, 그 다음에 뭐 21쉐어스, 퍼포스, 그 다음에 ETC그룹에서 많이 빠졌는데, 어떤 코인들이 많이 빠졌냐 보면은 비트코인 거의 1억 달러 정도 빠졌고, 39억 달러, 이더리움이 빠졌고요. 멀티에셋 37억 달러, 그 다음에 바이낸스,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조금 기업이 매수를 했고요. 솔라나 조금 매수를 했고, 리플도 조금 매수를 했고, 트론 빠졌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업도 일주일 동안, 그리고 5주 동안 총 0.8%에 달하는 4억 6,500만 달러, 5,500억이 총 4주 동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공포를 느끼고 판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중요한 사안이죠. 2022년도에 세 번의 금리 인상, 2022년도에. 그래서 극도의 공포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39K까지 빠졌어요. 저도 차트를 딱 39K까지 그렸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위험 구간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고, 공포지수 보면은 지금 거의 극도의 공포입니다.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보시면 극도의 두려움은 투자자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드가 있어야죠, 시드. 그렇죠. 시드가 있어야 또 구매를 하겠죠.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하는 말이고,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코인 시장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코인 투자를 2017년도부터 스타트를 했습니다. 스타트를 해서 제가 이때 리플과 이더리움을 굉장히 낮은 가격에 샀다가 일주일 뒤에 12월이었어요. 12월. 일주일 뒤에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다 리플과 이더리움을 태웠는데, 정확히 다시 일주일 뒤에 다시 원래 가격보다 더 하락이 된 가격으로, 이때 제가 코인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7년 당시에 제가 이더리움 채굴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때 이더리움이 8,000원에서 9,000원 사이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때 이제 알게 돼서, 채굴이 이더리움이 그때 10개 정도 나왔으니까 300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10개 정도 나왔으니까, 저는 그때 채굴이 약간 좀 사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어요. 근데 투자를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돈을 못 벌었죠. 다만 공부를 했어요. 어떤 공부를 했냐면, 이더리움이 그때 당시 8,000원, 9,000원 했던 게 20만원까지 간다. 어떻게 저기 20만원이 가지? 그때부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력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점점 금액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차근차근 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지금 하락 채널 안에 계속 왔다가 하락 채널을 뚫는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저는 한 번 더 38 혹은 37K까지 한 번 더 하락이 되지 않을까. 이미 39K에 제가 이걸 그어뒀었는데, 여기까지 딱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을 했는데, 그래도 하락 채널 안에 들어와 버렸으면 한 번 더 하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하락장일 때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이제 기다림밖에 없습니다. 좀 기다려야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단가가 파이코인 기준으로 해볼게요. 파이코인 기준이 10만원인데 지금 34,000원 됐어요. 엄청 많이 빠졌어요. 저도 이 34,000원이라는 금액은 제가 작년 4월 20일 날 파이코인, 2월 달에 파이코인을 알았는데 4월 20일 날 제가 채굴기를 한 대 구매를 했어요. 채굴기를 한 대 구매를 하고, 그때 당시 한 20만원, 21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파이코인이 한 0.9개 정도 나왔으니까 그래도 한 20만원 정도 받는 거였죠. 한 대 투자하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지금 2.5개 한 달에 이 정도 나오는데, 그때보다 이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 금액을 보고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저는 파이코인에 투자한 게 아니고 저는 채굴기에 투자를 했죠. 채굴기에 투자를 하고, 최근에 이제 12월에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을 매도를 해서 채굴기를 좀 많이 샀어요. 채굴기를 좀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달에 순수 파이코인으로 나오는 게 한 300개 정도 돼요. 300개 정도 파이코인이 순수하게 채굴돼서 나오는 건데, 이게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채굴이 되니까 이제 큰 문제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가격이죠. 파이코인 가격이 올라줘야죠. 파이코인 가격이 올라줘야 되는데 34,000원이면 굉장히 많이 좀 떨어졌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방금 얘기 드렸듯이 10만원에 내가 평단가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만원에 팔았다. 그럼 누군가는 이 7만원의 차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7만원의 차익을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나는 이렇게 팔았기 때문에 7만원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 7만원의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플러스로 전향을 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코인은 현물이에요. 현물. 개수가 변하지가 않아요. 개수가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홀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파이코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여러분들의 평단가가 뭐 5만원 혹은 7만원인데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 빨리 파세요. 매도하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댓글들을 보면은 뭐 파이코인에 물렸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이 메인이 이제 파이코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물리신 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은 파일코인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코인도 다 물려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유독 파일코인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투자를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드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냐, 이게 중요하겠죠. 대출을 받아서 혹은 빚을 내서 하신 투자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파일코인을 제가 판매해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죠. 저거는 지금 채굴의 90%가 투자가 돼 있고 매수는 10% 정도, 제가 이야기를 작년에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회사가 너무 잘 돼서 사실 좀 개편이 되고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이번 연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부터는 채굴 플러스 매수를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저도 매수를 조금 많이 할 겁니다. 매수 비중을 거의 이제 한 30%까지 올려서 차근차근 매수하고 여러분들과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저도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파이코인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제 관점은 계속 홀딩 하셔라. 파이코인은 이제 1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년 조금 넘었어요. 여러분들이 소문에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의 소문에 듣고 구매를 했고 파이코인 좋다라는 거를 계속 듣고 구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러분들 요거는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현물입니다. 여러분들의 개수, 즉 수량은 변하지가 않아요. 비트코인 수량이 변하지가 않듯이 이 파일코인 개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홀딩을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 나 파일코인 진짜 이런 사기코인 처음 봐요 하시는 분들 그냥 매도하세요. 그냥 매도 치고 그냥 떠나시면 됩니다. 파일코인을 그냥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파일코인 여러분들이 매수했잖아요. 그죠? 파일코인 기술력 때문에 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기술력을 어느 정도 기다림을 가지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저도 만약에 파일코인이 10만원 돼가지고 10만원대 올 매수해가지고 채굴기 샀으면 저는 더 많은 채굴기를 샀죠. 그래서 좀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습니다. 홀딩 하세요. 홀딩 하세요. 홀딩 안 하실 분들은 매도 하세요. 뭐 자꾸 댓글을 다세요. 매도 하시면 되지. 그리고 이상한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 악플 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빨리빨리 달아주세요. 빨리빨리 차단하고 내보내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 보시면 됩니다. 채널. 자, 첫 번째 파이코인 뉴스도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데이터 참여 현재 1053군데 파이코인 기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늘어났죠. 며칠 전에 1049개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계속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요. 파이코인 네트워크에 서버를 저장하고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파이코인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IDC 센터, 데이터 센터가 뭔지도 몰라. 그래놓고 파이코인 투자해서 물렸다고 얘기를 해. 환장하죠. 자, 데이터캡 24시간 기준으로 255TB의 데이터캡 기업의 데이터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많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일코인은 멈춰 있지 않습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는 코인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힘이 없다. 파일코인 아직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좀 알고 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1% 이자 받기 위해서 예금 넣어놓고 1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근데 왜 코인색에 들어와가지고는 한 달도 못 기다려요, 여러분들? 1년은 기다리세요. 1년은. 자, 왜 파일코인이 힘이 없냐면 지금 11% 채굴됐습니다, 여러분들. 총 채굴량 100% 중에 11%예요. 이게 50%가 되기 위해선 앞으로 한 5년 더 남았어요. 5년.
50%는 돼야 이 유통량이 그나마 안정이 됩니다. 진짜 얘가 안정이 되려면 75%, 즉 앞으로 향후 11년은 더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다리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30%에서 40% 정도까지는 돼야 파일코인의 가격은 안정화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2월까지 저는 완전 보수적으로 한 20만원 정도 보고 있었어요. 20만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 엄청난 악재가 또 터져버렸죠. 대단한 악재가 터졌어요.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악재가 터졌죠. 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채굴이 중국에서 규제가 되면서 해시레이트가 0이 됐어요. 채굴이 안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비트와 이더가 모든 채굴이 싹 다 파일코인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근데 역시 파일코인도 규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중국이 홍콩과 싱가폴 그리고 한국으로 지금 오기 시작을 했죠. 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50% 정도 이전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 업체들 파일코인 많이 채굴기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50%는 아직 이전이 안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중국 업체에서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파일코인을 지갑에서 빼서 얘를 매도를 쳐야 돼요. 매도를 치고 다시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매수를 해야 돼요. 왜? 파일코인의 생태계는 채굴을 하기 위해서는 한 개를 채굴하려면 이렇게 담보금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 10TB의 저장 공간을 만들면 총 40개, 48개의 파일코인이 들어가. 이건 1테라잖아요. 48개 파일코인이 담보금으로 잡혀요. 그래서 이 담보금으로 프로토콜랩스에 묶여 있는 게 1억 2,800만 개가 담보금으로 묶여 있어요. 현재 파일코인 채굴된 거는 2억 2,600만 개 중에서 50%가 넘게 담보금으로 잡혀 있고 2,900만 개가 소각이 됐어요. 가스비로.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일코인을 매수를 해서 채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까지 가진 않았다. 중국 때문에 50%가 아직도 이전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파일코인이 이렇게까지 떨어질지는 몰랐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도 하고 저는 채굴기가 거의 메인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렇게 조금 걱정이 되진 않는데 여러분들 돈을 많이 시드를 모아서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홀딩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자, 2022년도 1월 14일과 16일에 이더글로벌에서 NFT 해커톤을 합니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는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어요. NFT에. 자, 이게 뭐냐면 이 NFT에 관련된 개발자와 크리에이터 이런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NFT 시장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125K 그러니까 거의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상금도 들어있고 이런 게 지금 파일코인과 협력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글로벌 이게 큰 행사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이런 큰 행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프로젝트 갤럭시라고 하는 또 프로젝트를 파일코인 네트워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갤럭시. 이 프로젝트 갤럭시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NFT나 웹 3.0을 하기 위해서 이 중간 프로토콜 좀 원활하게 뭔가를 진행할 수 있는 웹 3.0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 파일코인 네트워크와 협력을 해서 이러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채널을 사랑을 해주셔서 채널이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저도 조금씩 많이 성장을 해 나가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는 현재는 아직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인내심과
인내심과 조금 기다림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 파이코인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매도는 별로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원금까지 회수가 되면은 그래도 그 정도 때는 이제 매도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현물입니다. 개수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가 돼서 판매를 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플러스가 되고 있다. 요거를 절대 뇌리에 넣으신 다음에, 그래 조금 홀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저는 막 매매를 잘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저점을 잡아서 그래도 고점에 파는 거를 저는 그래도 조금 잘 하는 편인데, 아직까지 저도 파이코인의 고점을 저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고점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도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22년도 세 번의 금리 인상이 있지만 이때 당연히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저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추거나 혹은 뭐 고점에 팔아서 파이코인에 지긋지긋한 파이코인에 여러분들이 탈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정보 많이 올리고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영상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영상 늦게 올린 점은 제가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늦게 올렸습니다. 일단 죄송합니다.